A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이쪽에 왔어요. 먼로 카운티 DMV. 오케이. 여기 내릴게. 오케이. 이따 봐. 나 집에 그러면 가까워. 너 연락해. 내가 데리러 올게. 가까우니까. 바이바이. 오케이. 네, 여기 DMV. 이게 면허 시험 보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면허로 가져오긴 했지만 여기서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국제 운전 면허로는. 그래서 시험을 따로 한번 보고 컴퓨터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사람 많다. 그래서 일단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만간 또 차를 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남기로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엄청 고민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뒤늦은 고민이죠. 사실 여기 와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기 전에 고민을 하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뭐 미국에서 살지 뭘지를 대부분 결정하잖아요. 물론 특히 이민 같은 경우에는 뭐 와서 뭐 잠깐 여행 다녀보고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을지 이민하는 게 맞을지 판단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그냥 와이프 일정에 막 쫓겨가면서 준비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오자마자 와가지고 여기 너무 비싸요. 일단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한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진짜로요. 한국에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은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돈이고 너무 비싸고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1억을 벌어도 한 3, 4천만 원 버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지금 미국 환율 엄청 높지 않습니까? 한국이 엄청 싸죠. 원화 가치가 폭락한 거죠. 일종의. 한 1년 전만 해도 한 20% 이상 떨어졌어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한 물가나 뭐 이런 거, 생활비나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볼 때 한 3배 이상 비싼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미국의 물가 비싸다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미국에 남기로. 그래서 저 영주권 스폰 해주기로 한 대표님 담당 그 변호사랑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미국에 오자마자 그 형한테 전화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거주할 게 불확실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회복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형이 바로 너 이미 고민하기에 늦지 않았냐 하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상담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영주권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정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비자 문제는, 비자의 종류는 진짜 많아요. 뭐 투자, 보통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왜 받아야 되냐? 영주권이 없는 이제 체류와 영주권이 있는 체류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게 다 반값이에요. 학비도 그렇고, 그리고 뭐 텍스 리펀드 받을 수 있고, 영주권이 있으면은 뭐 합법적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요. 기업에서 스폰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돈도, 변호사 비용도 한 사람당 한 2만 불 가까이 이상 들어가요. 2만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거의 3천만 원 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적게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아무리 얘가 이제 취업을 해도 아니 3천만 원씩이나 쓰면서 그거를 해주고 싶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데도 제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한이 상당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 만든 거 보니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 선택지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취업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영주권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할 겁니다. 저희 상담 받아보니까 빠르면 9개월, 진짜 빠른 거예요. 이건 진짜 로또와 같은 스피드입니다. 투자 임의로 이민 10만 그거죠? 100만 불? 100만 불. 그러니까 14억 정도를 투자해서 와도 8년 걸려요. 8년. 그리고 가족 초청도 뭐 한 3, 4년 걸리고. 저는 여기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누나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이 영주권은 여기 이제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이제 이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몇 억 이상의 가치는 있다. 뭘 하든 간에 여기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다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만약에 영주권이 없잖아요. 유학생들 다 포함해서 모든 박사 엄청난 고급 인력들 다 포함해서 영주권이 없으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그 취업 비자를 못 받잖아요. 그 기업 서폰 해가지고 스폰해서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그냥 얘네가 이 잡서칭하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졸업하고 1년. 근데 1년 내에 잡을 못 찾잖아요. 기업을. 그러면은 그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엘리트들이 뭐 석박사 뭐 이런 애들이 다 돌아가요. 대부분 상당수가. 왜냐면은 기업에서 아니면 연구소 뭐 이런 데서도 스폰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저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런 거죠. 한국에서 진짜 한국에도 엘리트들 많은데 똑똑한 애들 많은데 굳이 한국어도 잘 못하는 애들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엄청난 인재가 아닌 이상 그게 다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은 더 잔인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뒤에 한 5년 지나면 이제 시민권이 생깁니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건 받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시민권까지 받을지는. 일단 영주권이 우선이라 제가 이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영주권이 필수라서 그거를 목표로 한 1년을 보낼 예정이고요. 물론 제가 뭐 영주권 받는데 해야 되는 거는 뭐 서류 준비 정도, 이제 변호사가 요청하는 서류 정도를 준비하면 될 거예요. 간략하게 제가 공부한 영주권 취업 비자로 영주권 받는 프로세스를 약간 설명하면은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2, 3개월 걸리더라고요. 이제 기업에서 스폰 받는 기업에서 연봉을 책정하는 거죠. 급여를 책정해서 노동부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한 3개월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가 오케이 그럼 너네 진행해라 하면은 이 기업에서 잡 애드버타이즈먼을 해요. 잡 공고. 이제 사람을 뽑는 거죠. 여기 이러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사람 뽑겠다라고 공고를 해요. 그래서 뭐 지역신문에 뭐 2번 뭐 이런 식의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정확한 서류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사람 뽑아서 뭐 이렇게 하면은 800피트 앞에서 뭐라 그랬더라 이게 아무튼간에 뭐 그 노동부에 뭐 서티피케이트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재무조사 같은 거 하고 회사의 재무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서류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I-48인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펌 떨어지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신상조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중간에 만약에 스폰 해주기로 한 기업이 이제 퇴짜를 놓는다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마음이 바뀌는 거지. 처음에는 얘를 이제 뽑아서 장기간 투자해가지고 투자죠. 기업 입장에서 스폰이.
해서 쓰려고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일을 못해. 그러거나 뭔가 성격이 잘 맞지 않아.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퇴짜가 나오면 또 다른 스폰 기업을 찾아서 이걸 다시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어느 시점 이전에 만약에 리젝트 돼 버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목적지가 막 왼쪽에 있습니다. 3, 4년 보통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5, 6년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 도착했네. 아, 지금 여기 스쿨버스 엄청 다니는데 너무 귀엽죠? 지금 다 학교 등하교 시간이라 여기 노란색 스쿨버스 이걸 보면 좀 미국 같네요. 저 뒤에도 온다. 너무 귀여워. 저거 하나서 캠핑카로 꾸미고 싶다. 그래 실제로 미국에 저걸로 캠핑카로 바꾼 애들이 많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저런 거 좀 수입해서 한국에다 팔고 싶다. 영주권 받는 과정은 보통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영주권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참고한 유튜브 링크 3개가 있거든요. 그거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얼바인 데디님이라고 그 얼바인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는데 그 유튜버분 영상을 보고 영주권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제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잘 봤다고. 그랬는데 저를 아시는 제 채널 구독자였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정말 세상이 좁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바인 데디님 반갑고요. 언제 제가 이제 그쪽에 놀러 가게 되면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로체스터에 오실 일은 없어요. 다 누구도 정말로 여기 로체스터 대학교나 뭐 코닥에 다니지 않는 이상 코닥이 본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쪽에 놀러 가게 되면은 한번 연락드리고 한번 커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 오늘은 이제 제가 결심이 굳었고 미국에서 한번 생존해 보겠다. 발버둥 쳐보겠다.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몰라요. 쉽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로. 다 미국에서 미국 되게 많이 좋아하시나요, 한국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근데 그 당시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던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더 잘 살고 훨씬 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료 쪽은 뭐 한국을 당할 게 없죠. 그리고 치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에서 핸드폰 책상에다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다. 심지어 얘네들은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링이라는 이제 그 비디오 도어벨 그게 있어요. 장치가. 그거를 이제 설치해 놨거든요. 그리고 샤오미 비디오 도어벨도 설치해 놨고. 근데 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후드 이웃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그 비디오들을 공유하는 그게 있어요. 마치 커뮤니티 같이.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진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로체스터에서도 조금 그래도 안전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조금 한 두세 블럭 위 이런 데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도난 엄청 많고, 자동차 유리 깨부시고 훔치는 것도 많고, 차문 안 잠겨 있는 것들 계속 얘네들이 도둑놈들이 수시로 체크해요. 차문 잠겼는지. 그래서 안 잠긴 거 이렇게 눈치 보다가 훔쳐가는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차문 유리를 깨부시고선 도둑질을 해요. 미국에서는 이게 흔해요, 정말로. 물론 여기 저희가 겪어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차문을 잠글 때 2번씩 빵빵 해가지고 소리까지 확인하고선 잠가요. 그 정도로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이 국뽕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져도 된다라고 이제는 저는 결론이 났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좋아하고, 방송 출연하고, 유튜브 하고,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왜냐고? 한국이 살기 좋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한국을 뭐 헬조선 하는데
여러분, 외국은 더 심해요. 진짜로. 미국은 이 경쟁이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돼. 예. 한국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더 심합니다. 정말로 애들 엄청 똑똑하고, 예.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애들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미국 현지인들은 좀 멍청한 애들도 많긴 한 것 같지만, 사실 얘네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짧은 경험을 통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자부심을 갖고 살자.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서도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에 나오지 않더라도 전 솔직히 그냥 와이프만 아니었으면 그냥 한국 돌아가서 살 것 같아요. 예. 훨씬 나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 젊은 친구들은 다 모든 게 새롭고 그러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40대 넘어가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한국이 훨씬 편합니다. 예. 말도 편하고 일단 문화도 편하고 그래요. 너무 한국 뽕에 취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영주권 수속을 어떻게 밟아 나가는지 그런 것들 자세히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문화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학교에 가가지고 인터뷰 좀 하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집 앞인데 여기 차도가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도 안 하고 집 계약을 해가지고 낮에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차 쌩쌩 다니고 그리고 한 아침 6시쯤 되면 얘네들 출근을 하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공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사 가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약간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털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과생들답게 이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저만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와, 이거 버스 뭐야 이렇게 길어. 저런 게 이렇게 다니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